제주도에서 돌아온 딸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여행 재밌었어? 물어보니 손자들이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바다에서 수영했다는 둘째, 유리배 타고 물고기 봤다는 첫째.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위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깨끗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딸도 덧붙였죠. 엄마, 밥은 드셨어요? 우리 없는 동안 뭐 하셨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상가 팔았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사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딸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상가 지분 정리했고 내일부터 통영으로 간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상의를 해야죠.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딸도 다급해졌어요. 엄마, 왜요? 갑자기 왜 통영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싫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싫어서가 아니야. 내 삶을 찾고 싶어서 그래. 그러고는 손자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도 돼. 큰 손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 왜 가세요?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희들도 언젠가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사위와 딸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했어요. 의문투성이인 표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을 생각하니 두려우면서도 설렜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71살의 말이에요. 새벽 4시 30분.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 깊숙한 곳에 은상 메달이 보였습니다. 2018년 시장요리 경연대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런 깊은 맛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부터 끓인 국물의 힘이었습니다. 손자들 도시락부터 챙겼어요. 첫째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고 둘째는 달걀말이를 빼달라고 하죠. 아이들 취향을 다 외우고 있어요. 도시락 싸면서 빨래도 돌리고 어젯밤에 손빨래한 사위 와이셔츠도 다림질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어요. 사위가 제일 먼저 세수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국이 너무 짜네요. 염도 좀 낮춰주실 수 있어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30년 동안 손님들이 이 맛이 최고라고 했던 그 간이 이제는 짜다는 소리를 듣다니. 알았다. 대답하면서도 속상했습니다. 딸은 엄마,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라고 물었어요. 이미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오후 3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큰 손자가 할머니, 오늘 숙제 봐주세요 라고 했어요. 작은 손자는 할머니, 배고파요 라고 졸랐죠. 집에 와서 간식 챙겨주고 숙제 도와주고 저녁 준비까지 했어요. 저녁 6시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집에 냄새가 나네요. 환기시켜주세요 였어요. 국밥집에서 30년 장사하며 몸에 밴 냄새였습니다. 제게는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지워야 할 것이 되었네요. 밤 9시 설거지 끝내고 나니 손목이 아팠어요. 관절염 때문에 보호대를 차고 있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서랍을 열어 파스를 찾다가 등기부등본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된 상가 지분 증서가 들어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30분을 이 집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요. 사위의 염도 낮춰달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님들이 줄 서서 먹던 그 국물이 이제는 짜다고 하니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 자리가 잘못된 걸까요? 손목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기로 했어요.
딸에게 말했더니 엄마 혼자 갈 수 있죠. 저희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병원까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힘쓰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선생님,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리가 제 인생 전부였는데 그걸 줄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목에 새로 받은 보호대는 예전 것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제가 30년 동안 운영했던 상가 골목이 보였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국밥집을 하고 있겠죠.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어요. 사위와 딸은 아직 회사에, 손자들은 학원에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른손목이 아파서 왼손으로 칼질하니 너무 어색했습니다. 저녁 7시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왔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손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은 괜찮으세요? 라고 한마디씩만 하고 각자 할 일을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일부 해지하면 어떨까요? 현금 흐름을 맞춰야 해서요. 제 보험을 해지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 보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둔 건데. 중얼거렸더니 사위가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보험이 필요할까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죠.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사실 의료보험으로도 충분하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 아픈 건 관심 없고 제 보험을 해지하자는 말부터 하다니. 그것도 병원에서 돌아온 날에요. 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점 명확해졌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사위와 딸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보험 해지하는 건 어때?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직 건강하시잖아. 건강하다고? 요즘 보니까 관절염도 심해지고 앞으로 병원비만 더 들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병원비 걱정거리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사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 상가 지분 있잖아. 그걸 담보로 대출 받으면 투자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야. 상가? 그건 엄마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미리 활용하는 게 어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숨이 막혔어요. 제 상가를 담보로 투자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지킨 그 상가를요. 딸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싫어하시면. 실버주택 알아보고 있어. 거기 들어가시면 오히려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고 우리도 편하고. 일석이조지. 실버주택.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금 타이밍이 중요해. 부동산 경기도 좋고 주식 시장도 기회가 많아. 어머니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길 수 있어. 제가 자산이었던 거예요. 활용해야 할 자산.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이 집을 위해 헌신하는 건 당연하고 제 재산은 그들의 투자금이고 제 미래는 실버주택이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손을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7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국밥집 사장이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죠. 시장 상인회에서도 발언권이 있었고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곧 4시 30분 알람이 울릴 시간이었어요.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윤금순으로 살고 싶다고. 딸 가족이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때다. 3박 4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공항에 배웅하러 갔어요. 손자들이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라고 하며 안겨왔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웃으며 잘 다녀와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정분자에게 전화했어요. 분자야, 나 좀 도와줘. 급한 일이 있어. 정분자는 50년지기 친구예요. 저보다 시장 일을 오래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일도 저보다 잘 알죠. 금순아, 무슨 일인데? 상가 지분 팔려고 해. 그리고 통영으로 내려갈 생각이야. 뭐? 갑자기 왜?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의 하루 사위의 타박, 병원에 혼자 간 일, 그리고 그날 밤 들은 대화까지. 정분자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어요. 금순아, 잘 생각했어. 내가 왜 그들의 투자금이 되어야 하냐? 첫날 정분자와 함께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상가 지분 60%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 명의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정분자가 말했어요. 세무사 친구한테 연락해 볼게. 양도세 계산해 봐야지. 둘째 날 세무 상담을 받았어요. 양도세를 제하고도 꽤 괜찮은 금액이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이면 통영에서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금순아, 통영에서 뭐 할 생각이야? 정분자가 물었어요. 국밥집. 다시 국밥집 하고 싶어. 71살에? 71살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셋째 날 통영에 다녀왔어요. 중앙시장에 괜찮은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본 거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청년상인 재우라는 분이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 여기서 국밥집 하시려고요? 경쟁이 좀 있을 텐데. 30년 해봤으니까 자신 있어. 국물은 6시간 끓이는 거야. 재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계약 의사를 밝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상가 지분 매각이 끝나는 대로 정식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정기예금도 일부 해지했어요. 혹시 몰라 넣어둔 돈이었는데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분자가 마지막에 말했어요. 금순아, 후회 안 할 거지? 후회? 지금까지가 후회야. 윤금순으로 못 살고 있었으니까. 딸 가족이 돌아오기 전날 밤 상가 매각 계약서, 통영가게 임대차 계약서, 해지된 정기예금 통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윤금순의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두렵기보다는 설렜거든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들 앞에서 상가 팔았다고 선언한 후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사그라들고 딸은 눈을 깜빡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도 끝났어. 내일 통영 가서 새 가게 시작할 거야.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셨어요? 상의라도 했어야죠. 상의? 너희가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상의 안 했잖아. 나한테는 집 지키라고만 했고. 사위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그 상가는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거라고? 저는 사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들었어. 너희 방에서 하는 말. 순간 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켰다는 걸 안 거죠. 실버주택 얘기도 들었고 내 상가로 투자 자금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었어.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딸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3년 반 살았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지. 하루 17시간 30분씩 1년에 6,387시간씩. 3년 반이면 22,000시간이 넘어. 사위와 딸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저녁 해주고. 이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가사 도우미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자. 22,000시간이면 2억 2천만 원이야. 엄마. 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생활비 받았니? 용돈 받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내가 장보고 내가 공과금 내고. 너희는 뭘 줬니?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집도 제공하고. 집? 저는 웃었어요. 이 집 전세금 일부도 내 돈이 들어갔어.
그것도 까먹었어? 그제야 사위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염도 낮추라고 하고 냄새 난다고 하고 보험 해지하라고 하고. 30년 동안 그 염도로 장사해서 너희 딸 대학까지 보낸 건데 이제 와서 짜다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니?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니?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가 71살이라고 바보가 된 게 아니야. 사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가는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자유야.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하는 거지.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집 살림 이제 너희 몫이야.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너희 삶은 너희가 챙겨. 통영중앙시장 새벽 5시.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71살에 다시 사장이 된 거죠.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했어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년 반 만에 듣는 말이었거든요. 국밥 코너 벽에 은상 메달을 걸었어요. 2018년 시장요리 경연대회에서 받은 그 메달. 서울 집에서는 찬장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시장요리 경연에서 받은 상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첫날부터 손님이 꽤 찾아왔어요. 할머니 국밥이 맛있다더라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드시더니 이거 진짜 깊은 맛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6시간 끓여요. 제가 대답했더니 아, 그래서 이런 맛이 나는구나 하시면서 국그릇을 비우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30년 동안 새벽부터 일어나서 국물을 끓였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청년상인 재우가 자주 들렀어요. 할머니 정말 국물 비법 알려주세요. 저도 음식 장사 배우고 싶어요. 처음에는 비법이 어디 있니? 그냥 정성이야 라고 했는데 재우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조금씩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뼈는 찬물에 넣고 서서히 끓여야 해.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안 돼. 재우가 신기해했어요. 왜요? 급하게 끓이면 국물이 뿌옇게 돼. 맑고 깊은 맛이 안 나거든.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손자들이 왔어요. 딸과 사위가 함께 데려온 거였죠. 아이들이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겼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예요? 큰 손자가 신기해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다시 사장 됐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국밥 먹어볼래? 아이들이 제가 끓인 국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서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다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고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어. 사위는 말없이 제 가게를 둘러봤어요. 은상 메달도 보고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도 보고. 요즘은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아침에는 국물 끓이고 낮에는 손님 받고 오후에는 재우한테 요리 가르쳐주고. 저녁에는 시장 사람들과 차 마시며 이야기하죠. 정분자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금수나 후회 안 하지? 후회는 무슨. 이게 내 삶이야. 정말 그랬어요. 71살에 새로 시작한 삶이지만 제가 주인공인 삶이었거든요. 손목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시장 상인회에서 소개해준 물리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적당히 쉬면서 일하고 있어요. 재우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저녁에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에요. 통영 바다를 보면서 내가 진짜 잘 선택했구나 생각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은상 메달이 조명에 반짝이는 걸 봐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윤금순 다시 사장이 됐구나. 통영에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사위가 먼저 사과 전화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말로만 하면 안 돼.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말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래도 하고 아이들 학교도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와이프랑 함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더라고요. 딸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엄마, 우리 가끔 통영으로 놀러 가도 돼요? 애들 데리고 와. 단 부모가 함께 와야 해.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애들만 보내서 나한테 맡기지는 말고. 며칠 후 딸에게서 사진이 왔어요. 사위가 설거지하는 사진, 딸이 빨래를 개는 사진, 둘이 함께 요리하는 사진이었어요. 메시지도 함께 왔죠. 엄마, 저희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정분자가 통영으로 놀러 왔어요. 야, 금순아. 완전 사람 됐네? 사람 됐다니 원래 사람이었어. 아니야. 서울에 있을 때는 그냥 일하는 기계 같았어. 지금은 진짜 윤금순 같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장모가 아니라 그냥 윤금순이었어요. 71살의 윤금순. 국밥집 사장 윤금순.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바닷가를 걸어갔어요. 통영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71년을 살면서 가장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손자들 사진이 왔어요. 숙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옆에 사위가 앉아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했던 일이었죠.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됐구나. 내가 없어도 저들이 알아서 잘 살고 있구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죄책감도 미안함도 사라졌어요. 저는 제 몫을 다했고 이제는 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게로 돌아와서 은상 메달을 바라봤어요. 2018년 시장요리 경연대회. 그때도 윤금순이었고 지금도 윤금순입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윤금순이 아니라 윤금순을 위해 사는 윤금순이에요.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국물을 끓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71살에 깨달은 것들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윤금순처럼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 저처럼 71살에 깨달아도 늦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은 때일지도 모르죠. 이제 윤금순으로 살 차례니까요.